여러분, 요즘 은행 가시면 골드바 품절 안내문 보셨나요? 한국조폐공사가 골드바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는 뉴스 들으셨죠? 지금 대한민국이 금 광풍입니다. 그런데 요 며칠 사이에 금값이 최대 낙폭으로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이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국제 금값은 온스당 4,400달러 선에서 5에서 6%가량 하락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요 감소 때문이 아니라 안전자산으로서의 금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하락을 폭락이 아닌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급등한 금값에 수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고 기관과 개인 모두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거죠. 다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금값 상승을 이끌었던 저금리, 달러 약세, 지정학적 리스크가 점차 완화된다면 이번 조정이 아닌 장기 하락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턱대고 진입하기보다는 포트폴리오를 점검할 시기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몇 달간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을 보고 있고 금리 인하 시점이 다시 한번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매수 기회가 왔을 때 정말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똑같은 금을 사도 어디서 사느냐, 언제 사느냐, 어떤 방식으로 사느냐에 따라 세금만 수백만 원이 차이 납니다. 오늘은 제가 전문가들에게 직접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금 투자할 때 절대 손해보지 않는 방법, 그리고 은행이나 금은방에서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숨겨진 절세 비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금 투자 수익률이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금값이 너무 많이 올랐는데 지금 사도 괜찮을까요? 먼저 왜 금값이 오르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더 중요한 건 중앙은행들의 움직임입니다. 중국, 러시아, 인도 등 각국 중앙은행이 미국 국채 보유량을 줄이고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는데 이게 금값을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JP모건,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같은 월가의 대형 투자은행들은 2025년 금값 목표가를 온스당 4,80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상승 흐름 속에 있다는 겁니다. 특히 NH투자증권은 2025년 연평균 금값이 온스당 3,900에서 5,000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사야 할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금 구매 핵심 전략 5가지.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금 투자로 성공하려면 이 5가지 전략을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한 번에 사지 말고 나눠서 사세요. 요즘 금값이 너무 빠르게 움직입니다. 오늘 사고 내일 보면 가격이 내려가 있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조금만 기다렸으면 더 싸게 살 수 있었던 경우도 많습니다. 금값 변동성이 큰 만큼 금값 조정기마다 자금을 2에서 3회로 나눠 매수해서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할 것을 전문가들이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투자하신다면 한 번에 다 쓰지 마시고 첫 번째 300만 원, 한 달 후 300만 원, 그 다음 달 4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평균 매입 단가가 안정적으로 형성되고 고점에 물릴 위험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세금 폭탄 피하는 방법을 아셔야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똑같은 금을 사도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세금이 천지 차이입니다. 일반 금은방에서 실물 금을 사시면 부가세 10%가 붙습니다. 1,000만 원어치 금을 사면 세금으로만 100만 원이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KRX 금 시장을 이용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안전한 거래 환경도 보장됩니다. 1g 단위로 거래되니 소액으로도 참여할 수 있고 실물금 보관 없이도 금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실물금도 인출할 수도 있으니 금 투자하신다면 KRX 금 시장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세 번째, 매매 시세 차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많은 분들이 순도만 확인하세요. 24K 맞나요? 99.9% 순금 맞나요? 이것만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살 때 가격과 팔 때 가격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금 한 돈을 50만 원에 샀는데 팔 때는 45만 원에만 쳐준다면 그 5만 원이 바로 손실입니다. 그래서 금을 살 때는 반드시 팔 때는 얼마에 받아주시나요? 이걸 먼저 물어보셔야 합니다. 팔 때 얼마나 손해보는 구조인지 미리 알아야 진짜 투자 판단이 됩니다. 네 번째, 작은 단위로 나눠 보유하세요. 많은 분들이 100g짜리 큰 골드바를 선호하시는데요. 실제로는 10g, 37.5g 같은 소형 단위가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때 일부만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큰 덩어리로 사두면 전체를 다 팔아야 하지만 작은 단위로 나눠두면 필요한 만큼만 현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시세 변동이 심한 때는 소단위 금이 훨씬 활용성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증빙 서류는 생명입니다. 보관증과 거래 기록은 금의 신분증이라고 생각하세요. 나중에 팔 때 증빙이 없으면 세금 문제나 소유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 간 거래보다는 공식 거래처를 이용해서 모든 내역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언 하나 드리면 주얼리보다는 순금 골드바로 사세요. 주얼리는 디자인 비용, 세공비가 포함돼서 실제 금값보다 훨씬 비쌉니다. 팔 때는 세공비를 인정받지 못하니까 손해가 큽니다. 투자 목적이라면 반드시 순금 골드바를 선택하시는 게 수익률 면에서 유리합니다. 이 5가지 기본 원칙만 지켜도 여러분의 자산은 훨씬 안전하게 지켜질 겁니다. 이제 실전입니다. 금은방이나 은행 가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 금 얼마예요? 싸게 주세요.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금은 흥정이 되는 물건이 아닙니다.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기준 시세가 얼마인가요? 여기에 매장 마진은 얼마나 포함되어 있나요? 이렇게 물으면 판매자도 아, 이분은 아시는 분이구나 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응대합니다. 두 번째 실수. 어제보다 오른 것 같은데 지금 사면 손해 아닌가요? 금은 매일, 심지어 하루에도 여러 번 가격이 바뀝니다. 어제보다 비싸다는 기준은 의미가 없어요.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최근 시세 변동이 심한데 지금이 고점일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건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질문이라 훨씬 실질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 뉴스에서 싸다고 하던데 여긴 왜 이렇게 비싸요? 뉴스에 나오는 건 국제 시세입니다. 실제 매장 가격은 부가세, 수수료, 국내 프리미엄이 다 더해져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뉴스에 나온 시세와 실제 매장 시세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요? 이렇게 물으면 친절하게 구조를 다 설명해 줍니다. 네 번째 실수. 골드바가 없으면 아무거나 주세요.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금마다 순도, 중량, 제조사, 인증서가 다릅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인된 제조사 제품으로 인증서가 있는 걸로 부탁드립니다. 이 한마디면 거래 품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 실수. 이거 바로 팔면 얼마 받을 수 있나요? 이건 초보자 티가 확 나는 질문입니다. 금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상품이 아닙니다.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보통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보유하는 게 좋을까요? 이건 금을 자산 보호 관점에서 접근하는 현명한 질문입니다.
금 투자를 할 때 단기로 갈지 장기로 갈지 고민되시죠? 정답은 두 가지 접근 모두 가능하지만 목적이 완전히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단기 투자자라면 금리를 봐야 합니다. 금리는 금값과 반대로 움직입니다. 기준 금리가 오르면 금은 약세를, 금리 인하가 예고되면 금값은 즉각 반등합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연준 금리 발표 시기, 환율 변화, 정치 이벤트에 맞춰 움직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건 전문적인 감각과 빠른 정보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일반 투자자가 완벽히 맞추긴 쉽지 않습니다. 장기 투자는 완전히 다른 성격입니다. 금은 본질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한 자산이 아니라 지키기 위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라면 매달 일정 금액을 정해 꾸준히 모으는 적립식 접근이 가장 좋습니다. 한꺼번에 큰 금액을 넣는 대신 시세와 관계없이 5년, 10년을 바라보고 천천히 모아가면 결국 시장 평균보다 훨씬 안정적인 수익률을 얻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금 투자 비중을 최소 5%에서 최대 10%까지 유지할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물가가 높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시대에는 금이 보험 자산의 역할을 합니다. 내 현금이 인플레이션으로 가치가 줄어드는 걸 막아주는 역할이죠. 쉽게 말해 금은 돈의 가치 하락에 대비하는 실물 보험입니다. 지금의 금값 상승을 단순히 투자 기회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세상이 불안하다는 신호이고 경제가 불확실할수록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실물 자산을 찾게 됩니다. 즉, 금값이 오른다는 건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만큼 불안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불안할수록 현금만 쥐고 있지 말고 실물 자산을 일부 확보하세요. 은행 이자가 아무리 높아도 물가가 그보다 더 빠르게 오르면 내 돈의 가치는 줄어듭니다. 하지만 금은 다릅니다. 시간이 지나도 본질적인 가치를 잃지 않는 몇 안 되는 자산입니다. 또 하나 꼭 기억하셔야 할 건 지금 금을 사는 것보다 중요한 건 금을 꾸준히 모으는 습관입니다. 금은 타이밍보다 꾸준함이 훨씬 큰 수익을 만듭니다. 가격이 오를 때는 마음이 급해지고 내릴 때는 불안해지지만 결국 오랜 시간 묵직하게 들고 간 사람이 이깁니다. 오늘 이 영상이 금을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니라 내 자산을 지키는 안전판으로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더 많은 분들께 이야기가 전달되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복 많이 받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